김옥분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어요. 시장에서 채소 팔고 집에서는 재봉틀 돌리며 아들을 키웠죠.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도 다녀오고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야.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대기업 취업.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대기업 취업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응원했죠. 엄마, 이번에 땡땡전자에 지원했어요. 면접만 남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며칠 후 아들은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엄마, 면접 잘 봤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 잘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아니까.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 저 땡땡전자에 합격했어요. 정말이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내 앞날은 창창하구나.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한 후 더욱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거듭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이번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언제나 내 뒤에서 응원할게. 사업에 도전. 몇 년 후, 아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대기업을 퇴사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응원했죠. 엄마,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회사 그만둔다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할게. 아들은 할머니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준비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아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죠. 엄마, 드디어 사무실 계약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아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실연의 소식.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니? 어머니, 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라. 며칠 후 할머니는 아파트 명의 변경을 마치고 아들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됐다. 꼭 잘 되길 바란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해내겠습니다. 배신의 여행.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와 제안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미국으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 내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가보마. 나도 한 번쯤 여행을 가보고 싶었단다. 공항에 도착한 할머니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공항에서 빠르게 체크인시키고 직접 비행기 좌석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잠깐 면세점에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일행분들은 어디 계세요? 글쎄, 면세점에 갔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결국 비행기는 출발했고 할머니는 혼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미국 공항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무도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 현실에 당황했어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할머니는 공항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할머니는 이틀간 공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어요. 공항 직원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통이 어려웠어요. 결국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한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들 내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놈들,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복수의 시작. 할머니는 호적에서 아들을 삭제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할머니는 아들의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그의 악행을 알렸어요. 이 회사 직원들 모두 들어보세요. 제 아들이 저를 공항에 버리고 갔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은 그동안 사업 계약건들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계약들이 모두 줄줄이 취소되었어요. 또한 유튜브에 신상이 노출되며 국민 불효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다음으로 할머니는 며느리의 친정집을 찾아가 사돈에게 상황을 알리며 연을 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사돈, 이 일을 어찌할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지방과 연을 끊겠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의 문을 닫고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돌아가. 고민과 깨달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친구가 찾아와 며느리의 처지를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할머니는 복수심이 과연 옳은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복수보다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새로운 시작. 이후 할머니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삶의 기쁨을 되찾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할 시간이야.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할머니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단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어리석었다. 용서와 화해.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을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싶구나.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야.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며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할머니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했어요. 할머니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동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할미도 기쁘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미국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충만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마침내 할머니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